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그 중 하나는 최근에 일어난 홍해 지역의 테러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선박이 홍해를 통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홍해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많은 항로가 이 지역을 통과합니다. 홍해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돌아서 이동해야 합니다. 현재 최소 46척의 컨테이너선이 홍해를 거치지 않고 아프리카 남단을 우회하기로 결정했으며 78척이 추가로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무역의 14.8%를 차지하는 메엘스크를 비롯한 여러 주요 물류 회사들이 바브엘만데브 해협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배송업체에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HMM은 오늘도 5% 급등세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운과 조선 분야에서 항상 세계적으로 앞서왔지만 현재 시장은 매우 경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운 관련 기업의 주식을 다 살펴봤는데 가격 추이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급작스런 상황이 장기적인 실적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며 변동성이 크진 않았습니다. 장 막판 기관이 코스닥 지수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은 0.86% 상승했고 코스피는 0.07% 상승하며 상승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주봉은 계속해서 이동평균선보다 낮게 유지되어 갈등하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이제 시장은 대주주 양도세 관련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수요일로 만약 내일 밤까지 새로운 소식이 없다면 몇몇 분들은 목요일까지 주식을 팔고 크리스마스와 설날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정책이 변경되어 우리의 기대치를 높인다면 그 정책은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부가 계속 우리의 기대감을 높여놓고선 결국엔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정부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 고의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잘못된 기대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주 목요일, 즉 28일의 시장은 분명히 크게 하락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이런 기대를 전달한 만큼 정책적 교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또다시 윤 대통령을 욕할 것이 분명하니까요. 지난달 초 정부가 공매도 금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이 하루 동안 크게 상승했다가 멈췄던 것을 되돌아보면 이번에도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조정 방침을 발표하면 1에서 2일 크게 상승했다가 멈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제가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그 흐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소식으로는 오늘 저녁 미국에서 신규 주택 착공 수치와 건축 허가 수치가 발표되는데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특별히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 동향을 바탕으로 우리 증시도 양호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주식의 경우 최근 며칠 동안 저희는 단기적인 매매를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K스퀘어가 하락했고 클리오와 메리츠금융지주가 상승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자산 내분 계획이 꽤 수익성이 있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클리오가 오늘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월봉에서 보다 합리적인 상승 패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더욱 관찰하면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섹터 전체에서 특별히 큰 폭의 상승은 없었습니다. 성과가 조금 좋은 소수의 신규 종목이 있을 뿐입니다. 일반 주식은 자금 지원이 부족하여 오늘은 상승하고 내일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단기로 주식시장에 나온 지 1년 안 맡긴 주식을 투기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저에게도 주식을 많이 사도 되는지 많이 질문하십니다. 저 자신도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주식시장에서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물론 돈도 조금 벌었습니다만 단기 투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전략은 무엇일까요? 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점 주가가 요동치는 구간에 있고 거래량이 커지면 매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2점 손절매는 마지막 1에서 2개의 양봉 저점에 설정하며 하락하면 과감하게 손절해야 합니다. 3점 이 거래일 연속 하락하면 지분을 절반으로 줄이고 세 번째 지분을 줄일 때는 모두 매도해야 합니다. 이 방식대로 한다면 이후 LS머티리얼즈, 에코프로머티, 코어라인소프트 등에서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로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을 아예 시작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이 시세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아예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시장은 모두 단계적이며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하락합니다. 증본 자본이 없으며 짧은 기간 동안 상승하고 열기가 끝나면 하락합니다. 하지만 단기 거래에 대한 열정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단기 거래는 이론적으로 가장 통제 가능한 거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장기 포지션에서 겪을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상승과 하락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좋아한다면 자산 대분 조합이라는 또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자산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입니다. 두 자산의 수익과 손실이 서로 상쇄되어 순이익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워렌 버핏처럼 우량 자산을 장기적으로 보유해 장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조합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두 개의 장기 자산을 보유하고 세 개의 중기 기회를 포착하는 것, 이것이야 말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두 가지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은퇴할 때 취했던 접근 방식과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자금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하고 일부는 고수익 투자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투자 방식은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양적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 거래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방적인 시장에서 5만 원의 수익을 내고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 2만 원의 손실을 낼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 장세에서 3만 원의 손실을 내고 변동 장세에서 3만 원의 이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결합하면 일방적인 시장과 변동하는 시장 모두에서 수익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보유하면 이러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가능한 한 간단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자신의 손익을 계산해보세요. 초단기는 통제할 수 있다고 느껴지지만 버는 게 너무 적습니다. 저는 20에서 21년에 중기적으로 몇 번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또한 수백 건의 단기 거래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단기 거래가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상대적 자본이 약 10배 정도만 증가했습니다. 중기 투자 기회에서는 많은 주식과 암호화폐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투자 자본에 대한 평균 수익률은 20배가 넘었습니다. 따라서 수익 창출은 여전히 큰 시장에 달려 있습니다. 23조합 방식에 따르면 장기 자산 2개와 중기 자산 3개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두 개의 장기는 2개의 주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주식 1개, 비트코인 1개일 수도 있고, 혹은 미국 채권 1개와 주식 1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인내심이 핵심입니다. 중기적 기회는 1년에 1에서 2회, 6개월 주기로 한 번씩, 때로는 한 번 잡힐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24년에 그다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상반기에 약세, 하반기에 기회가 있을 것이며, 암호화폐는 상반기에 상승하고 하반기에 요동칠 것입니다. 그럼 하반기 주식시장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상반기에 암호화폐와 하반기에 주식시장, 이렇게 두 가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9억 원을 투자한 경우 하나의 장기 자산에 3억 원을 투자하고 3억 원은 다른 장기 자산에 투자합니다. 3억 원은 세 차례의 중기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것으로 각 중기 자산은 1억 원씩 투자됩니다. 6개월 후 첫 번째 장기 자산으로 2억 원을 벌었고 두 번째 장기 자산으로 1억 원을 잃었습니다. 세 개의 중기 자산에 대해서 각각 4억 원, 3천만 원,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총 수익은 5억 7천만 원입니다. 통합이 계산해보니 보상이 풍성하군요. 여러 번 언급했듯이 워렌 버핏은 30세 무렵에 자신이 인생에서 큰 부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25세 정도부터 제 친구들에게 제가 투자 방법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서 일생 동안 큰 돈을 벌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서 돌아보니 제가 처음에 했던 말이 모두 맞았어요. 제 방법을 따라 10년 동안 투자한다면 10년 동안 두 개의 장기 자산을 보유하고 매년 1에서 2개의 중기 기회를 활용하게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큰 수익을 낼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최근에 두 가지 방향으로 질문을 해왔습니다. 하나는 장기 투자 기회가 있을 때 어떤 종목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자산이 2차 전지가 이번 연도 초에 보였던 큰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지입니다. 어제 우리는 대형주의 장기적인 실적 기대치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대부분의 주식은 2등급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의 연초 시세와 비슷한 시장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기업의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질적 경쟁력을, 중기적으로는 상승 하락 사이클을, 단기적으로는 시장 분위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시장의 투자 수요인 중기와 단기는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1. 등급 매우 명확한 투자 수요. 2등급 자체적인 조건이 양호하고 양질의 상품 제공, 시장이 강세장에 겹쳐져 있음 수요와 자본 제공. 3등급 시장의 전반적인 성과를 따르는 독립적인 시장 없음. 매우 명확한 투자 수요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는 누군가가 매수한다는 명확한 신호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 제가 잘 알고 있는 다양한 자산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중 상당수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초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을 때입니다. 저희는 이 사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매수는 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매수는 3월 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삼성전자가 로봇을 만들 것. 둘째,
레인보우 로틱스는 분명 오를 것. 이 신호는 이미 분명합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도 기꺼이 매수할 의향이 있는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매수하면 지금 수익을 내기 시작할 거고, 여러분이 매수를 망설인다면 다른 사람이 먼저 매수해 그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이 얼마나 안 좋을지에 대해선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매수하세요. 그런 다음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1점 시장이 작은 상승장이었는가? 네. 2점 회사 주가가 상승 추세였는가? 네. 3점 회사 실적이 파산할 리스크는 없었는가? 네. 좋아요. 다 안전합니다. 여기서 오히려 보는 것은 회사가 큰 상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따라가서 돈을 벌면 됩니다. 두 번째, 얘는 20에서 21년 사이에 몇 가지 암호화폐인 DPC, HT, POPL입니다. 이전에 이 세 가지 사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으므로 오늘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확실성에 초점을 맞추면 돈을 벌 때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미국 그레이스케일 펀드는 당시 14,000달러였던 BTC를 매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인 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BTC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20에서 4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아무도 감히 BTC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의 목표는 몇 배, 가급적이면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BTC가 수십 배까지 오를 수 있든 없든 적어도 현재로서는 매우 안전합니다. 이후 14,000달러에서 69,000달러로 4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투자 수요입니다. 2021년 초 HT의 사장이 HT 코인 보유량을 대폭 늘린다고 발표했을 때 HT의 가격은 약 6달러였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HT의 사장이 해당 가격으로만 판매하고 싶었다면 그는 보유량을 늘릴 필요가 없었고, 강세장 덕분에 고점에서 쉽게 매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쟁사인 바이낸스가 자사 토큰 BNB를 강화하기 위해 퍼블릭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세장에서 소유주가 보유량을 늘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강세 때문입니다. 그 후 6달러에서 40달러로 560% 증가했습니다. 이는 투자 수요입니다. 2021년 말 한 그룹의 젊은이들이 미국 헌법 사본을 구입하기 위해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코인베이스 사장, 깃허브 사장 등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고 인터넷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통만 이더리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미국 달러로 직접 표기함이 모금되었고, 이는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부 토큰인 피플코인을 출시했는데 평균 피플코인은 미화 0.004달러에 해당합니다. 이후 경매가 실패하자 프로젝트는 무조건적인 환불을 발표하고 피플코인을 소각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장에 나와 있는 피플코인이 달러 0.004 이하이면 즉시 프로젝트 측에서 이 가격으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유통되는 코인은 줄어들 것입니다. 즉, 가격이 바닥을 치고 공급이 계속 감소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종류의 도지코인이 유행했고 시장 수요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피플코인의 가격은 아직 상승하기 시작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아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안전하고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한다는 논리는 매우 명확합니다.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 수요가 촉발되었고 가격은 일주일 만에 40배나 뛰었습니다. 이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등급 자산이란 무엇일까요? 즉, 투자 수요가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충분히 확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자산을 보유한 종목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없겠죠? 암호화폐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BTC 시장에 진입하려는 것은 미국 자본입니다. 전 세계에는 단 하나의 BTC만 존재합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논리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BTC 탄생한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BTC는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기업가의 습관인 작은 단계, 빠른 반복을 추구합니다. BTC는 처음부터 완전한 몸체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최적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립자는 코인을 개발한 후사였습니다. 탄생한 지 15년이 지났으며 수많은 우연한 사건들을 이겨내고 시가총액 8천억 달러에 달하는 블루칩 인터넷 자산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본사를 둔 해베이벨레이 펀드 그리고 다른 여러 금융기관과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9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해베이벨레이는 움직일 때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BTC의 특징 중 하나는 직접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채굴자 외에는 누구도 BTC의 일부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채굴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자산으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까요? 또는 그 뒤에 있는 투자자들을 위해 어떻게 돈을 벌까요? 비트코인을 더 영향력 있는 주류 자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시가총액이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 자산 배분을 위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망설였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조금 작아서 조심하지 않으면 거대한 고래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크면 같은 금액으로 더 적은 수의 코인을 살 수 있고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지는 못하지만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에는 매우 직관적이지 않은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헤비벨엘이 쏟은 모든 노력과 홍보를 생각하면 말이죠. 단순히 ETF 수수료를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크게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투자 수요에 관한 것입니다. 몇 가지 설명을 덧붙이자면 현재 금의 시가총액은 약 14조 달러인 반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8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아직 금에 비해 20배 이상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미국 컨소시엄의 경우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금 가격의 10분의 1로 만들 수 있다면 실제로는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금을 능가한다면 반도체와 디지털 소비재에 의존하는 삼성전자나 HMM과 같은 거대 조선사를 능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무언가 아주 무거운 물건도 전자와 관련된 것들보다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등급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강세장과 겹쳐 자체적으로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전지가 급부상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자체적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강세 자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기도 합니다. 에코프로비엠 247,540은 2019년에 상장되었습니다. 그해 시장은 두 가지 이유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자체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큰 시장 환경과 관련된 이유입니다. 자체적인 이유,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부진했습니다. 2018에서 2020 회계연도 수익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9년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큰 시장 환경과 관련된 이유, 18에서 19 우리 주식시장은 약세장입니다. 어떤 실적을 내도 소용없어 모두 하락했습니다. 20년이 되어서야 자체적인 업적과 큰 시장 환경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동시에 주식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상승은 바로 21년 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19년 때 안 사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왜 19년엔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때도 PER가 50배는 넘었으며 주가가 싼 편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아마 2020년이면 좀 더 나아질 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올해 내년 실적을 예측하고 내년에는 그 다음 해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전기차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년도에는 21년도의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알고 있었고 21년도에는 22년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회사 자체적으로도 상승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영향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회사 자체의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큰 시장 환경입니다. 그래서 21년 말에 시장 전체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주가도 하락 압력을 받기 시작했지만 실적이 너무 좋아서 22년 동안 실적이 20년의 6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든 주식이 있어야 할 큰 하락에서 흔들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하락은 22년 말까지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23년 초에 이미 예측하기 시작했는데 24년 말에는 매출이 20년 동안의 8배, 그리고 23년 초에 이미 예측하기 시작했는데 24년 말에는 매출이 20년 동안의 8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3년 초에 강세장과 겹쳐지면서 시장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올해 2차 전지 부문이 크게 상승한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다시피 이 섹터에 속해 있으면서 실적이 좋지 않았던 많은 회사들이 어느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승하지 않은 다른 회사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 섹터의 상승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기업 자체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이 상승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시세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시장은 하락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시장은 반드시 상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비엠 247,540 이 형제 기업이 새로운 역사의 무대에서 직면하게 될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체 밸류에이션이 이미 너무 높다는 점입니다. 20년 상승이 시작될 때 PER은 약 50배였습니다. 상승하던 연초의 PER은 약 60배였습니다. 현재 PER은 약 190배입니다. 실적은 이전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PER은 당시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거품이 너무 뚜렷해서 더 이상 양호한 상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적은 이전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PER은 당시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거품이 너무 뚜렷해서 더 이상 양호한 상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적은 이전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PER은 당시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거품이 너무 뚜렷해서 더 이상 양호한 상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의 현금 변동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2년 융자액은
21년과 20년보다 10배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융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회사의 모든 신규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밸류에이션 거품이 신박합니다. 반면에 회사는 확장을 위해 점점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더 이상 다음 라운드의 강세 관심 종목이 아닙니다. 2차 전지 섹터 역시 더 이상 다음 라운드에 주목할 섹터가 아닙니다. 이미 여기에 물린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해 주시면 저희는 더 새로운 시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내일은 아주 대표적으로 루나와 UST 시리즈와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해보면 주식이나 암호화폐의 두 번째 단계에는 반드시 단계와 주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합해보면 주식이나 암호화폐의 두 번째 단계에는 반드시 단계와 주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며 강세장에 겹쳤다고 영구적으로 상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뚜렷한 주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기는 바로 우리 이익의 가장 큰 원천입니다. 세 번째 등급의 주식이나 자산은 독립성이 없습니다. 보통 큰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를 때 그것도 따라서 조금 오르는데 전체 주가가 하락할 때 때로는 더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상적으로 하락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종류의 주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재 대부분의 주식은 세 번째 범주에 속하며 명확한 자금 수요나 자금 유입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 등급의 주식을 학교에 다닐 때 있던 한반의 세 종류의 학생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안의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는데 이런 사람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한 자원을 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친구하면 종종 얻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벌 혹은 사교계의 달인입니다. 보통 학교가 좋을수록 이런 사람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수록 우리는 이런 사람과 친구를 해 쉽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 이미 그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평범한 학생으로 가정 배경, 학습, 사교, 모든 것이 매우 평범한 대부분의 학생들인데 이에 대해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수요에 대해 그리고 이로 인한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서도 돈을 벌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건 아니겠죠? 걱정 마세요. 다음 라운드에 큰 시장을 포착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유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펀더멘털 이슈가 적어렸습니다. 핵심적인 사건은 대주주 양도세 정책의 조정 여부와 항로 변경이라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둘째, 최근 모든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나온 지 1년 안 바뀐 주식에 투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계획은 여전히 이러한 주식에 빠르게 들어오고 나가며 애착을 갖지 말고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산 배분 방식과 자산 평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미국 증시를 기반으로 한 최신 뉴스를 시의적절한 팁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